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박정희 정부, 특히 박정희 정부가 평가가 이 극대 극을 달려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고 한면으로는 좀 무리했다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권력을 잡게 된 정부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게 되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비운의 만로를 겪게 됩니다. 그거는 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이런 게 일어났다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 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경제에 대해서 보고 오늘은 박정희 정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정부, 장면 내각에서 그 10만 명 감군 계획, 그 다음에 그 한미 경제 기술 원조 협정 실패하면서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와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인 박정희를 위시한 사람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 5.16 군사정변 일으킨 사람들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제3공화국의 기초를 수립하게 되고요.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중앙정보부는 현재 국가정보원이죠. 네, 중앙정보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5차 개헌을 통해서 그전에는 뭐였죠? 양원제였죠. 양원제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직선제 실시를 하고 직선제는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죠. 그리고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의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51년부터 미국이 주선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정상화를 해라 하는데 사실 우리 내재적으로 일제 만행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1964년에는 6.3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정부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렬하게 이제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 지원 3억 불, 그 다음에 2억 불은 장기 저리 차관, 3억 불 이상의 상업 차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시위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시위를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일 협정은 정상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돈에 대한 담비 같은 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박정희 정부 박정희 집권하던 그 시절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베트남 전쟁이 196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75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되죠. 브라운 각서는 파병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하는 보상 조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3선 연임을 허용합니다. 3선 연임을 허용해서 여당을 허용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야당이 반대를 하지만 경제가 급성장을 하던 시기라서 박정희에 대한 국민의 홍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3선 연임 허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박정희가 당선이 되고 김대중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 1972년에 7차 헌법이 개정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신헌법은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갖다 주는 그야말로 전제 군주제 같은 그런 좀 심하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뀝니다. 간선제로 바뀌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 걸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뀌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나중 얘기예요. 그 전두환 시절을 넘어와서 얘기니까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간선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바뀐 것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을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 추천에 의해서 3분의 1을 메꿉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유신정우회, 유정회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대통령이 저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같은 것들이 전부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사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중임제한 철폐라고 있었죠. 중임제한 철폐는 전두환 시절에 7년 단임제로 인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하는 유신정우회도 전두환 정부 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도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부에서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도 노태우 정부 때 폐지가 됩니다. 법관 임명권도 전두환 정부 때 모든 게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유신헌법 자체가 대통령한테 초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면으로 보면은 독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반대 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장주나 함석헌 같은 사람들이 100만인 서명운동, 유신헌법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김대중, 함석헌 같은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사건은 뭐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작이건 아니건 어쨌건 이렇게 일어나서 세상이 상당히 어지럽다 하는 것입니다.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것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란 선동의 죄를 물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을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죠. 그래서 2009년에 무죄를 선고를 받습니다. 재심을 해서. 그래서 520억 배상 판결이 났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때 음모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혁당 사건은 이제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이건데 1964년에 1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고요. 1974년에 2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을 전복시키는 시도다 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구속하는 사건인데, 2007년에 이 역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죄 선고를 받고 나니까는 이거는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요. YH 무역 사건은 또 무엇인가 하면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게 해요. 그래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 이 연행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책임을 물어서, 농성을 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에 민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를 제명시킵니다. 제명시키고 가택연금을 실시하죠. 이렇게 해서 반대 투쟁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김영삼을 이제 제명하고 가택연금을 하니까 김영삼의 고향인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김영삼 제명에 항의하는 농성이죠. 농성이라기보다 시위죠. 네, 그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1979년에 박정희가 그토록 믿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정부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